영웅이었다. 이하윤. 미국에 가자. 우리 미국으로 떠나자. 그녀가 그에게 뱉은 마지막 한마디였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새어나오는 것은 그도 그녀도 막을 수가 없었다. 나도 너랑 가고 싶다. 이상하게 안도감이 먼저 들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쉽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 역시 이 참담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었다. 이대로 떠나면 아무도 몰라. 내가 다 준비해놨어. 우리 떠나서 행복해지자, 응? 내가 어떻게 그래. 너도 알잖아. 내가 왜 이러는지. 한참의 조용한 침묵 끝에 그는 피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미안해. 미안해 수경아. 하지만 난 이럴 운명인걸? 아직 난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는 그녀를 두고 뒤돌아섰다. 잘 지내. 꼭 잘 살아야 해. 나한테 복수하는 마음으로 보란듯이 잘 살아야 해. 나중에 우리 남과 북의 싸움이 끝나면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너에게 제일 먼저 달려갈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어느새 그의 책상에는 급히 휘갈겨 적은 듯한 글씨로 빨리 진영으로 와달라는 메시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눈앞에 보여지는 아무 총이나 손에 들고 대충 옷을 입은 후 뛰쳐나갔다. 피웅 퍼벙펑 귀밑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는 총알 소리와 비오듯 날아오는 폭탄, 총에 맞아 죽어나가는 동료들과 적의 비명소리,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그는 그 사이를 미친 듯이 헤쳐나가기 시작했다. 자신의 진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뚫고 가야만 했다. 뛰어가는 내내 그는 옆에 쓰러지는 동료들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총에 맞아 하나둘씩 쓰러져가는 동료들을 보며 그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며 달려나갔다. 드디어 진영에 도착한 그는 재빠르게 총을 들고 적을 향해 쏘아대기 시작했다. 적들은 쓰러지며 한국말로 외쳤다. 살려달라고, 너무 아프다고. 이 참혹한 현실에 그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푹 숙인 채 총만 쏘았다. 연신 총알을 날리던 어느 순간 정적이 찾아왔고 남한군이 이겼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모두가 기뻐했지만 단 한 사람, 그만은 기뻐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가 독립한 목적은 이런 것이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우리 민족이 모두 한마음으로 외쳤던 대한독립의 끝이 이런 모습이란 말인가? 우리나라는 왜 힘이 없을까?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야욕이 무고한 우리 시민을 사살하고 있다.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민족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다니.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용서할 수 없었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다른 곳에서 남한군이 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기쁨도 잠시 다시 비상사태에 들어갔다. 잠시 쉬는 시간에 그가 쉬러 들어간 방에는 탁자 하나가 있었고 그 위에는 무전기가 하나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채 쓰러지듯 소파 위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때 무전기에서 들려온 충격적인 보고는 피곤에 지쳐있던 그를 벌떡 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 지금 현재 미국군이 민간인 학살을 위해 한평의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그는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아무 생각도 할 겨를이 없이 뛰쳐나갔다. 그의 손에는 총도 칼도 그 어떤 무기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는 혼자 달려갔다. 막아야 한다. 미국군보다 먼저 도착해야 한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지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고 불행 중 다행으로 그것은 진영에서 많이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는 달리고 또 달렸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도 멈추지 않았다. 어느새 그의 눈에 마을의 입구가 들어왔고 그는 들어가 큰 소리로 외쳤다. 나오라고. 당장 나와서 피하지 않으면 다 죽을 거라고. 그의 고함에 놀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는 시간이 없다며 사람들의 등을 떠밀어 대피시켰다. 사람들은 의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거기에 대응할 여유조차 없었다. 사람들이 다 대피한 후 그는 마지막으로 둘러보기 위해 마을에 다시 내려왔다. 그는 미국군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마지막 집의 문을 열려고 하던 그때 저쪽에서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날아왔다. 그는 그것을 미처 피하지 못했고 총알은 그대로 그의 가슴을 관통했다. 그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쓰러졌다.
그의 주변에는 서서히 붉은 피가 번지고 있었다. 그의 눈에 저 멀리서 달려오는 미군의 모습이 보였고 사람들이 모두 피해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몰려들었다. 동시에 떠나보냈던 수경이를 생각했다. 너무 보고 싶었다. 더 이상 지키지 못하게 된 약속도 떠올렸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보고 싶다는 말을 되뇌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점점 감겼다. 그는 엷은 미소를 띄우며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가락이 살짝 움찔했다.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건졌고 그의 이름 석자는 후대에 널리 알려졌다. 후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는 6.25 전쟁에서 민간인을 위해 싸운 유일한 군인이었다고. 그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들이 존재한다고 말이다.